네, 안녕하십니까. 금융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국제 정치와 금융, 특히 한국 같이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의 국제 정치와 금융은 거의 뭐 100%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제 정치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보면 다른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주식 영상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쭉 이게 들어보면은 너무 그 차트에 기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워런 버핏도 차트 한 번 지가 벌써 50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거시경제는 결국은 국제 정치예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을 이렇게 매매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우량주만 가지고 이제 오래 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 한국 시장의 지금 어떤 그 금융 상황 이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B2를 한다. 특히 뭐 삼전 하이닉스를 뭐 지금 3배를 산다, 뭐 2배를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지금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게 왜 조심해야 될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이 몇 가지가 좀 겹쳤어요. 예,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이제 겹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유동성, liquidity.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 말하자면 현금의 유동성이. 유동성이 왜 부족해졌느냐? 국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유동성을 뿌려준 나라가 있죠.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죠. 일본은 돈을 찍어내진 못하는데 돈을 어, 엔화를 찍어서 이제 솔직히 뭐 찍어내는 거지. 근데 이제 엔화를 전 세계에 저리로 빌려주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고, 금리가 사실 뭐 1%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올린 게 1%래요. 올린 게 1%. 그러니까 원래 0%였다가 0.5 올리고 이제 1%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그냥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특히 이제 돈놀이하는 어떤 기업이 있어서의 일본의 위치는 갑과 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목에다 힘준 이유가 뭐냐면, 별것도 없는 나라가 뭐 별것도 있는데 미국보다는 사실 뭐 기축통화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일본이 기축통화의 어떤 준 기축통화국의 어떤 역할을 했냐면, 물론 뭐 자산도 많고 해외 자산도 많다고 하지만 해외 자산은 중국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일본을 준 기축통화라고 하냐면, 일본은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많아요. 예. 중국 돈을 빌려가지고 글로벌 금융기관을 하니 돈놀이 못하죠. 왜? 미국이 싫어하니까. 예. 중국은 너무나 원하지. 근데 중국 돈을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놀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돈을 빌려서 돈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기축통화라 그러는 겁니다. 일본이 돈을 찍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돈을 저리로 빌려주는데 그 돈을 저리로 빌려주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 0%로 돈을 빌려줍니까? 응?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다 0% 1% 돈도 빌려주지 않겠지만, 돈을 빌려줘도 우리는 우리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이 포지션이 되게 재밌는 나라는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전까지만 해도 일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놀이를 하진 않았어요. 일본이 돈놀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앵고가 된 거야. 왜 앵고가 됐느냐? 원래는 앵고가 아니었지. 원래는 앵고가 아니었는데 250, 원래 1달러에 250엔 하던 게 1달러에 125엔이 됐습니다. 예. 125엔이 됐어요. 1985년인가 6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앵고를 만들면서 N이라는 N이라는 화폐가 상당히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국가가 되다 보니까 N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N이 지금 물론 뭐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N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래 자기가 그냥 꽁으로 썼던 돈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글로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의 수급이 모자르잖아요. 돈의 수급이. 거기다가 지금 물론 그걸 또 뭐 그냥 넣어놓고 있진 않지. N이 이제 비싸지고 N이 이제 비싸지고 N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다른 거에 대체 수준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곤한 거야. 금융기관도. 그러니까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피곤한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개빈 워시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일본이 저리로 안 해줘도 이전만 해도 사실 뭐 연준이 거의 돈을 뿌렸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개빈 워시 누구예요? 이전에 연준 의장 파월부터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고금리로 달러를 고금리로 유지하고 거기다가 개빈 워시마저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빈 워시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말이 안 통하는 이미지예요. 약간 그러니까 법대로야. 그냥 야 지금 인플레인데 무슨 뭐 돈을 뭐 저리로 뭐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약간 이런 무대법 분위기야. 개빈 워시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월은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인 거고, 응? 파월은 말이 통하는 사람인 거고, 개빈 워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은 내가 약간 뭐 좀 이게 좀 변칙으로 해도 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누가 새로 부임하는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말이 안 통하는 본부장님이라고 약간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왕 더 각을 잡던 걸 더 각을 잡잖아. 안 되던 뭐 옛날에 막 유두리로 좀 해줬던 것도 안 돼요. 지금 분위기가 뭐 저기 새로운 본부장님이 너무 좀 무서운 분이라 지금 그냥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이 지금 법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응? 법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도리가 없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돈이 더 마르는 거죠. 예. 우리도 뭐 법인카드 같은 거 대충 아유 저기 뭐 상무님 저기 법인카드로 저기 뭐 그냥 참이슬 말고 일품질로 먹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그때 먹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개빈호 씨 같은 사람이 야 규정대로 해. 야 일품질로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경직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 전 세계적인 금융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우리가 이 7,500에서 막 9,000까지 막 올라갔잖아. 그럼 올라가면은 보통 옛날 같은 분위기면은 파월 같은 분위기면은 아야 그래 좀 유두리가 좀 있게 나중에 돈 좀 늦게 빼도 되니까 외국인들이 야 일단 $10,000 찍는 거 코스피 만 찍는 거 보고 나가자. 야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빈어 씨가 딱 있으니까 얄짤이 없는 거야. 얄짤 없어. 그냥 돈 무조건 다 금리 올릴 거고 너희들이 뭐 그 필요 없어. 너희들 사정은 너희들 사정이야. 뭐 이런 분위기로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사모펀드라든지 뭐 또는 이런 뭐 ETF 펀드예요. 펀드. 미국에서 이제 개인들이 ETF 펀드 같은 걸 가입하면 그거를 가지고 수익률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다고 하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저 미래에셋 펀드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미국에다 투자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뭐랄까요 그 외국인들이 무조건 FM대로 지금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7,500 딱 됐어? 그러면은 팔아야지. 아니 9,300 됐어? 그럼 팔아야지. 계속 파는 거야. 왜? 현금이 들어올 때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저리로 돈을 안 빌려주지. 미국도 지금 뭔가 새로운 현금이 창출될 수 있는 느낌이 안 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제일 많이 번 한국에서 지금 돈을 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왜? 다른 데도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 근데 지금 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금융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지금 근래 한 달 정도에 미국에서 미국의 증권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달 동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1년 수익률로 보면 미국은 그냥 별로 없어. 한 5% 10%밖에 안 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지금 6개월 수익률이 뭐 거의 한 8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나온 데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돈을 빼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빼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돈 나올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돈이 안 돌아 지금. 거기다가 유두리가 없는 거야 유두리가.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파는 겁니다. 예,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하나 또 복합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면은 주식을 제일 많이 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샀던 주체가 뭐냐면
올해 안에 외국인은 계속 팔기만 했어요. 근데 개인은 계속 사기만 했지. 어. 계속 사다 보다가 사다 봐. 사다는 건 뭐야? 현금을 쟁이지 않았다는 얘기지. 내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던 거야, 개인은. 개인이 아주 사기만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금액이 커졌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억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1억이 됐던 순간에 10% 20%가 빠져버리면 얼마가 빠져? 2천만 원이 빠지는 거냐. 1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뭐 1, 200 벌다가 나중에 돈 막 넣어가지고 1억 됐을 때는 2천만 원이 빠져버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올해 한 해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 동안에 돈을 한 푼도 못 번 거야. 외국인은 돈을 계속 벌고 빼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은 돈을 계속 벌었고 개인은 돈을 못 벌었고, 기관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관은 제가 봤을 때 뭐 번 놈도 있고 안 번 놈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관도 그냥 막 똔똔을 하겠지. 걔들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한 해 장사를 못하고 현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돈을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2000에서 7500 가는 거야 쉽지만, 아니 뭐 저기지만 7500에서 지금 9000 가는 게 쉽겠어요? 응? 그러니까 개인들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지금 2천만 원 손해본 상태에서 다시 또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7,500에서 9,000까지 가는 수익률이 기껏해봐야 몇 프로나 되겠어. 2,500에서 7,500 가는 건 3배지만 7,500에서 9,500 가는 것은 기껏해봐야 뭐 4, 50% 아니야. 근데 그 4, 50%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누르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서 이게 만약에 안 꺾이고 갔으면은 계속 돈을 얻겠지. 그냥 속는 셈 치고. 근데 이쯤 일단 알아버렸잖아. 이 추세가 빠졌잖아. 한번 떨어지는 거 봤잖아. 근데 이게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반등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나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낸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더 이상은 넣는 것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돈을 안 낸다고 하면은 외국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지금 이익 실현을 안 하고 엄청나게 사기만 했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관도 팔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카지노 판에서 외국인이 돈이 있다 한들 내가 여기서 돈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플레이어들이 다 돈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포커를 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돈이 제일 많고 나머지가 돈이 없으면 굳이 내가 여기서 굳이 들어가서 돈놀이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돈을 놀리니 왜 또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 사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지지부진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돈 빼는 거야. 왜?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은 지금 한 달, 2달 수익률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 개미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는 정보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돈 있는 놈들 미국 가네? 다 미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건데, 처음에는 현금이 말라가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빼갔던 그 느낌으로 가다가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못 내고 결국은 마지막 문턱에서 마이너스를 내버리니까 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은 자금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신용을 쓰는 거예요. 네. 신용을 쓰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돈을 지금 집어넣을 개인이 없는데, 기관도 지금 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개인이 신용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제가 빚내가지고 빌린 돈으로 지금 나한테 카드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쟤한테 나올 돈이 별로 없고 지금 저 있는 돈마저도 빌린 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카드를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은 거예요. 안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팔아왔는 이유가 현금이 없어서 팔았지만 앞으로 돈을 내가 집어넣기도 싫은 게, 기본적으로 내가 이 판에서 뭐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니 뭐니 뭐 현대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기대치가 되는 경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금융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분간은 돈이
한국 시장에 몰리기가 쉽지 않겠다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국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상황을 딱 바라보면 그 상황이 가장 정확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비 어시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니고 파월 같은 사람이었거나 옛날에 무슨 뭐 헬리콥터 이름 뭐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외국 애들이 돈을 어떻게 좀 더 늦게 빼고 더 만까지 가는 거 좀 보자 하고 이제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뭔가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럴 텐데, 개인이 너무 급작스럽게 돈이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돈이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사실은 다 전망이 무슨 만 포인트 간다 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20%가 빠져버리니까 9,500에서 7,000으로 싹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버리는 거야. 예, 한마디로. 예, 추세가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용어 자체는 잘 몰라요. 용어 자체는 잘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개인이 돈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 돈이 없는 상황인데 자꾸 그거를 뭐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기대할 수가. 그럼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도 개인이 돈이 별로 없는데, 또는 기관이 지금 더 이상 돈을 넣어서 뭐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외국인이 뭐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 돈 뺏기려고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보면은 외국 애들이 처음엔 사는 척하면서 개인들을 끌어모으다가 결국 어떻게 돼? 마지막엔 다 파는 거야 결국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엔 다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여우짓을 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도 지들이 사놓고 막 올려놓고 나중에 가면 또 내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엔 오르는 척하다가 또 내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또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니냐 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AI 지금 우리 빅테크들이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사는 이 와중이 되다 보니까, 아니 사는 사람이 일단 돈 빌려가지고 뭘 사는 느낌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나한테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는 입장에서도 쟤네들이 현금 들고 와서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자꾸 뭐 신용카드 써가지고 사고 뭐 잠깐 빌려올게, 내가 돈 좀 빌려올게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앞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뭐 AI 반도체를 사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지금 사는 회사들도 지금 뭐야? 돈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자꾸 뭐 수요는 많다 자꾸 막 이 채태원은 얘기를 해도 그건 본인 입장인 거고, 실제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뭔가 약간 어그러지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에서 돈 들어올 일도 별로 없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실적도 뭔가 자꾸 느낌이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관리자인 개빈 어시도 완전히 지금 강짜지.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까지 지금 전쟁이 한 해 만에 이러고 앉았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증시가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준비해놔야지. 여기서 만약에 뭔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는 거야.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뭔가 변동성 있는 걸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려는 사람보다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소위 얘기해서 아주 좋은 주식, 뭐 스페이스X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지면 그때 저가 매수를 하든지. 왜 스페이스X는 지금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날 것이 기대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낫잖아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지금 이익이 많이 나는데 앞으로 더 날 일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스페이스X 같은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이 별로니까 앞으로 나을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현금을 창출하려고 하지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한국 내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다. 특히 개인이 너무 오래 한 해 동안 계속 주식을 샀는데 그 산 주식으로 플러스 난 사람보다 마이너스 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큰 손이 돈 벌었다는 얘기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이씨 많이 올랐는데 팔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그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른다고 해서 돈을 계속 집어넣었던 개인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거의 다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개인이란 주체가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플레이가 노래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극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공연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이크론도 지난주 금요일에 떨어졌잖아요. 어저께 마이크론 떨어졌어요. 근데 과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예, 걱정이 됩니다.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지속력이 얼마나 가겠느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좀 쉬어가는 상황이 맞고 현금을 좀 창출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라는 것이 뭐든 간에 지금 현금을 현금화 시켜놓으라는 거지. 뭐에다 지금 태우지 말고 지금 태우면은 올라갈 일보다는 안 올라갈 일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린 것은 차라리 S&P 500 지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미국의 우량주니까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뭐 ETF 같은 거나 아니면 정말 공격적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스페이스X가 낫다. 왜? 다른 공격적인 것은 지금 상황에서 좀 약간 불안하다. 왜? 지금 이익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익이 천문학적 이익이 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지금 주식이 오르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서 갑자기 8,000대고 9,000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가끔씩 제가 금융 얘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저도 얘네 금융 종사자기도 하지만 국제정치하고 금융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고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이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